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무턱 환자에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턱 환자들을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된다, 턱끝 전진술을 해야 된다, 턱끝 보형물을 수술해야 된다, 필러를 해야 된다. 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3DP 턱 보형물을 넣어야 된다.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술 내용이 워낙에 또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나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정하는데,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제가 활용하는 저만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고자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턱이라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부정교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교합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치아 저작 운동이 조금 더 불편한 경우라면 무조건 악교정 수술을 해서 양악 수술이든 ASO든 어쨌든 간에 교합을 안정화시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정교합이 없고 교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돌출입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출입이라는 게 단순히 입이 나왔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입이 나온 건지 아니면 코가 낮은 건지 무턱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아주 심한 돌출입인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돌출입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약간 있는 정도라면 그 다음에는 하악 체부 볼륨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악 체부 볼륨이라는 것은 여기 모델 사진에서 이 턱끝 이 부분이 아니라 하악 각과 턱끝을 연결하는 이 중간 부위를 하악 체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맨디블 바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하악 체부 볼륨이 외측으로 또는 하방으로 볼륨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하악 체부 볼륨이 충분하다면 수술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턱끝 전진술이나 턱끝 보형물이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수술이 싫다, 단순한 시술 정도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턱끝 필러나 지방이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악 체부 볼륨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 체부가 굉장히 짧은 경우,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하악 외소증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럴 때는 사막 수술이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3DP 보형물이 조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플로우 차트를 보시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쉽게 어떤 수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단한 내용인데요. 이 환자분은 턱이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긴 모습이고요. 하악 체부 볼륨은 이렇게 없고요. 이렇게 실제 사진보다 이렇게 CT의 피부음영을 보면 이런 음영이 그림자 지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조금 더 좋은 듯 합니다. 그래서 턱붓, 입술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조금 긴 편이고요. 하악 체부 볼륨이 굉장히 적고, 사선에서 봤을 때 입과 볼이 나온 것보다 턱이 없고 턱목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악 체부 볼륨이 적은 경우에는 3DP 보형물을 통해서 하악 외소증에 준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두 가지 각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의 각도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의 각도에서 이렇게 하악 체부의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물처럼 나타나게 되고, 또 이중턱과 함께 이렇게 얼굴과 목이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 하악 체부의 볼륨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볼륨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턱목의 턱 라인이 또렷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체부 볼륨이 적은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사진은 대부분 흔히 보시는 무턱의 경우고요. 무턱이 있을 때 이렇게 턱목 각도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것들은 앞선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수술 계획은 사실은 코끝과 아랫입술, 턱끝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콧대는 높은 반면에 코끝이 약간 낮은 경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요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뭐 코 수술을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높여야 최소한 되겠다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정도의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서 얼마만큼의 길이가 부족한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13mm 정도 이렇게 부족한 양이 측정이 되는데, 이럴 때 턱끝 전진량을 뭐 13mm까지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 연부 조직과 근육들이 팽창을 하게 되면 두께가 조금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형물이 한 1cm 정도 들어가면 실제 전진량은 한 8, 9mm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된 양이 13mm라 하더라도 실제 수술은 한 11mm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사진과 또는 이 사진을 통해서 전진량, 부족한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드 사지탈 라인이라고 해서 이 정중면을 보고 이제 턱의 부족한 양, 입의 돌출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코와 입술과 아래턱의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이 나왔는지 아니면 턱이 부족한지 코가 낮은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조금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개를 숙였을 때 모습에서의 이렇게 하악 체부 볼륨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뼈와 피부 음영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피부 음영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쪽에 근육이나 피부 연부 조직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얼굴 크기, 상안면부에 비해서 하악이 굉장히 작고 폭도 작고 체부 볼륨도 작은, 전진량도 적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앞에만 보형물이 살짝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 앞에만 전진술이 이루어진다거나 필러나 지방이식이 들어간다면 이쪽만 뿅 튀어나오고 이 하악 체부의 볼륨이 없는 굉장히 역삼각형의 좀 어색한 얼굴형을 갖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한테 시행되는 이제 3DP 보형물인데요. 하악 체부의 볼륨도 충분히 주면서 하악각도 조금 뚜렷하게 하면서 이런 보형물을 외측으로 볼륨을 주는 이런 보형물을 만들고 전진되는 보형물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길이가 조금 길다고 느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진이 될 경우에 사실 입술에서의 턱 끝까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쪽 길이를 살짝 한 2, 3mm 줄이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된 모습은 이렇고요. 외측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 전후 3D CT 피부 음영 모습을 보시면요. 하악 체부 볼륨 부족하던 것이 정면에서 체부 볼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수술 3개월째 사진이거든요. 옆면에서 보시면 전진이 되면서 턱에 이렇게 아래턱에 각도가 생기면서 턱목 각도도 만들어진 서브코 멘탈 앵글도 훨씬 좋아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보시면 돌출입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 보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이 나왔는지 턱이 부족한지를 평가를 하면 턱만 나와도 돌출입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 하악 체부 볼륨이 만들어지면서 턱 끝 전진이 되니까 조금 더 정상적인 역삼각형 모습이 아닌 조금 U라인, V라인 그 중간 어디쯤 그런 정상적인 턱 라인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이제 남자분이기도 하고 또 턱 끝을 길이를 줄이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멍이 많이 들었던 환자입니다. 최근 봤던 환자 중에 아마 거의 최고로 많이 부었던 환자로 기억이 되는데요. 수술 한 2주 정도까지 이렇게 멍이 누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빨갛고 거무죽죽한 멍이 있다가 한 2주 됐을 때도 이렇게 누렇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입술에 아직도 멍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와 턱끝 길이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멍이 많이 돌고 붓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의 예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도 멍이 들면 기본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멍이 좀 빠진 듯하고 노리끼리하게 바뀌어간 모습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수술 한 3개월 되니까 멍은 다 빠지고 붓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턱 라인도 전진된 양 보이고 턱목 각도도 훨씬 좋아진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무턱 환자에서 이제 기도가 넓어진다 이런 이제 턱끝 전진술이나 여러 양악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면 무호흡 또는 코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한번 이 기도 볼륨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이제 측정할 범위를 찍어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 볼륨과 이 미네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이 단면의 면적을 평균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토탈 볼륨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점과 끝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어서 이거 자체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네어리어라는 것은 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제가 어디를 찍든 크게 변화가 없어서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수술 전에는 토탈 볼륨이 한 14.7cc 정도 되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네어리어는 118 정도 나왔고요. 근데 수술 후에는 토탈 볼륨도 한 3cc 정도 증가했고 미네어리어가 151로 증가를 했죠. 근데 뭐 이 수치도 뭐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진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빨간 영역, 이 색깔로 표현된 그 볼륨, 이 미네어리어,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을수록 빨간색이 되죠. 까만색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수술 전에 빨갛다가 이 좀 진한 빨강, 어두운 빨강으로 보였던 이런 부위들도 좀 밝은 빨강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가장 수면 무호흡이나 어떤 코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위에서의 기도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하얀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라인이 이제 플라티스마 라인인데요. 요 이제 목의 이제 근육을 이제 말하는데 턱목 각도를 이제 요 녀석들이 좀 만들게 되죠. 근데 사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 희끄무리한 요 라인이 앞으로 많이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영향들로 인해서 또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설골이 조금 당겨지는 효과,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들로 인해서 조금은 기도가 넓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뭐 이 수술로 기도가 넓어지고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좋아집니다 라고 아직 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렇게 수술한 환자를 3개월 이후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 중인데요. 시간이 될 때 한번 측정을 해서 한 통계 분석을 좀 해서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할 만한 내용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기도가 약간 넓어지면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무턱 수술, 참, 많은 시술 방법이 있죠. 양악을 해야 된다,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 ASO를 해야 된다, 돌출입이 있는 경우다, 턱끝 전진술, 보형물, 필러, 지방이식, 진피 지방이식, 양악수술, 사막수술,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무턱이라는 것의 가장 심플한 거는 하악의 볼륨 부족입니다. 그럼 하악 볼륨 부족이 어떠냐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교합이죠. 교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뒤의 수술은 의미가 없고요.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교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돌출입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와 아랫입술과 턱끝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적합한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제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한 하악 외소증 환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3DP 턱 보형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환자분도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제가 턱끝 전진술이나 보형물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이 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수술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을 뿐이지 간단하게 하악 체부 볼륨만 어느 정도 있다면 턱끝 전진술이나 보형물 수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무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어떤 정도의 무턱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거울 보면서 CT가 없더라도요. 요 정도 내용 가지고 한번 거울 보고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